되겠네.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올해 시험 대비해서 기출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작년까지 시험에 출제했던 거고요. 이 기출문제집을 보면 이렇게 얇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책에 비해서 이렇게 책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보면 어떻게 구성됐냐면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마 1번부터 해서 테마 70번까지예요. 문제 구성이 테마별로 기본 문제, 테마 문제라고 하는데 그 테마 문제가 있고, 그럼 테마 1번에 테마 문제 1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막 설명이 나오고 이 테마 밑에 이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는 이 테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그 밑에 유사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유사 문제가. 그러니까 테마 문제하고 유사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테마 1번이 부동산학의 이해다. 그러면 이 부분 테마 문제가 있고 유사 문제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총 문제가 몇 문제가 되어 있냐면 이 테마 1번부터 70번까지가 일단 70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70문제에다가 이 유사 문제가 어떤 테마는 유사 문제가 2개, 어떤 때는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개에서 4개 정도까지, 3개, 4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문제가 288문제 정도 될 거예요. 이 288문제면 7년 넘습니다. 문제가. 1년에 40문제를 내니까 곱하기 7하면 280문제잖아요. 이렇게. 그럼 최근 7년 정도의 문제를 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 요약정리집, 필기노트 다 안 봐버리고 요것만 내가 봐버리겠다. 그래도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요약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요것만 본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하지 않는 내용, 설명한 내용 중에서 여기 들어가지 않는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첫날이니까 다 이렇게 다른 학원도 이제 지금 전부 다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이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 날도 수업을 하는데, 근데 저는 3, 4월 달에 거의 집에 가면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녹초. 그냥 들어놓는 순간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깨는 거고, 중간에 잠이 안 온다 그런 게 없어. 저는 봐야 아침에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하고 밥 1시간 먹고 3시부터 또 5시, 5시 반까지 수업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고,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마른 거 봐봐요. 3, 4월 달에 그렇게 냅니다. 그럼 사람이 녹초가 되는 것 같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첫날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갈수록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수업이 재미가 없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못 따라가겠다. 공부를. 그러면 또 빠진다고. 따라가고 못 따라가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든 뭐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나중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으면 끝까지 4월 마지막 주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 그래야만이 뭔가 여러분이 남는 게 있다. 되셨죠?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오늘 수업한 내용, 요 문제 계속 반복해서 본다.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된다고. 제 말 믿어도 돼요. 오빠 말 믿고 나는 요것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충분합니다. 이거. 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제 오늘까지 했던 문제 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에 했던 문제 풀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뒤쪽으로 가면 감정평가 이쪽으로 가면 막 몰려 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가면 테마가 여러 개 몰려 있다고. 그럼 테마가 70개라고 했죠. 70개. 우리가 7주에서 걸쳐서 하거든. 그러면 한 주에 10개의 테마를 풀어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러면 10개의 테마 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유사 문제 중에서 쉬운 것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다 푸는 게 아니라,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날 배웠던 내용만 푼다. 이 정도 하고, 가끔씩은 아주 쉬운 내용은 저 뒤쪽에도 쉬운 내용인데 미리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숙제 내주고,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과 약속했습니다. 무언의 약속. 이렇게. 자, 이제 수업할 때 여기 문제집하고 기출문제집하고 필기노트를 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지금은 필요 없고 설명할 때 여기 필기노트 몇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필기노트까지 같이 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총론. 예, 지금까지 배웠던 게 총론하고 경제론이니까 요걸 이제 테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테마 1번이 부동산학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은 부동산학 이해하고 개념하고 분류하고 특성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험은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마 문제 하나가 있고 유사 문제가 아마 이해 부분은 유사 문제가 2문제 있을 겁니다. 최근에 출제했던 것은 좀 없어요. 뭐 테마 문제가 지금 26회 때고가 최근에 출제한 것은 좀 드물다. 그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부동산학의 이해라고 나왔는데 우리 기본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이렇게 나왔어요. 타이틀이. 저는 이것을 뭐 책에다 이렇게 하는데 뭐 타이틀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뭘 배우냐면 이 부동산의 이해 파트에서는 이제 학문적 성격인데 첫 번째가 뭐 이해 이렇게 하고 첫 번째가 부동산학의 정의. 이 정의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신다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네가 해라? 좋아요. 두 번째는 성격.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요게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학의 성격 그러면 부동산학은 추순자가 아니다가 생각나야 돼. 추순자가 아니다. 부동산학의 성격이 해당되는 것.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입니다. 규범과학의 뜻을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경험과학입니다. 역시 경험과학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 이제 성격이 5개 나오는데 5개 중에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요거는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역시 등장합니다.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부동산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경제학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경제학이 나온 거라고. 그러면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결합됐다. 그게 종합과학이다. 종합학문적 성격을 갖는다. 이게 부동산학의 성격. 여기에 힘들면 성격이 해당되지 않는 거. 최소한 2개는 알아야 된다. 순자가 아니다는 거. 순자가 아니다. 그럼 순수과학이 아니다. 자연적 과학, 자연과학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이렇게. 여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2개 추가한다면,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추상적 학문은 아니고, 그 다음에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학문이지 가상적 학문이 아니다. 요거 앞머리 따서 여기다가 있잖아요. 필기노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추순자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부동산의 이해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저한테 부동산의 이해 파트에서 이 앞전주에 7가지 배웠어요. 7가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7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격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봐봐요.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순수과학 아니다. 옳은 지문이죠? 요거. 요 5개 지문 중에서 이 성격이 지금 2개 나와요. 2개. 여기 4번 봐봐요.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여러 학문과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연계되어 있으니까 오늘 경제 이론 배웠잖아요.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OX? 그럼 1번하고 4번이 부동산학의 성격 물어보는 겁니다. 자, 됐고 부동산의 성격은 이걸로 끝.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추순자가 아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세 번째가 부동산학의 책의 2부분에서 세 번째가 뭐 배웠을까? 3대 측면. 3대 측면이 뭐냐? 법경기 그랬잖아요. 법경기. 3대 측면이 뭐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3개가 결합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3개가 결합됐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요 3개가 결합됐다. 3개가 결합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합개념으로. 복합개념. 자, 이거 배웠습니다. 여기 지문에는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 복합개념. 자, 4번째가 뭘 배웠을까? 기억나실까요? 연구대상.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고 뭘 연구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2번 지문 OX? O. 틀린 거 고르겠는데 1번, 2번, 4번이 옳은 말이네. 그럼 답은 3번하고는 아니면 5번이겠네. 자, 5번째. 5번째는 연구 분야인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6번째가 뭘 같아요? 6번째가 접근 방법. 6번째가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 아마 필기노트 나온 순서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접근 방법입니다. 필기노트는 접근 방법이 몇 가지 나와 있어? 3가지 나와 있을 겁니다. 중점식, 종합식, 의사결정, 접근법 이렇게. 근데 접근 방법은
그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그 세 가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 접근 방법은 가장 최근에 시험에 출제했던 게 19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 5년 되는 거예요. 잘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접근 방법이 무슨 말이냐면 공부 방법이에요. 공부 방법. 부동산의 공부 방법. 접근 방법, 공부 방법은 중점식이라는 게 있어요. 중점식. 중점식이라는 게 있고 종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접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 또 분산식도 있고 뭐 형태과학적도 있고 막 그래요. 법제도 접근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알고 간다. 의사결정 접근법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 건데 여기 종합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칠판에 있습니다. 뭡니까? 복합계획. 종합은 여러 가지가 결합됐다. 종합 선물 세트 보면 여러 가지 과자가 많이 있죠? 종합이란 말이 복합개념입니다.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은 이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 공부 방법.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종합식으로 한다. 그러면 모든 거 다 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결국은 법경기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걸 복합개념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중점식은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 법률적 측면만 중점을 두고 경제적 측면만 중점을 두고 기술적 측면만 중점을 두고 이렇게. 그럼 중점식이 혹시라도 나오면 우리는 찾아내야 될 게 특정 측면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중점식 접근 방법이 무슨 말인가 해볼까요? 중점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에 관련해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 사항을 공부하는데 법률적 측면만, 경제적 측면만, 기술적 측면만, 즉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겠다. 그걸 중점식이라고 그래요. 중점식 나오면 특정 측면만 찾는 거예요. 그럼 종합식은 이 세 가지를 다 보겠다. 어디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그럼 종합식이 나오면 뭐예요? 복합개념으로. 이거 찾으면 돼요. 복합개념으로. 자, 그러면 3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종합하고 똑같은 말이 복합개념. 맞죠? 그러면 이 3번 질문 OX, O. 여러분과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측면에 접근했냐면 종합식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이 들어올 때 종합식으로 들어왔어요. 종합식으로. 그러니까 법경기 결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법경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종합식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시험은 종합식을 가장 잘 낸다고. 종합식을. 접근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는 이 종합식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럼 의사결정 접근법은 의사결정한다. 그럼 의사결정한다. 할까 말까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 내용 중에서 뭘 할까 말까 결정하는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뭘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투자입니다. 투자. 이 부동산 투자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개발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개발 이런 것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분야입니다. 그럼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투자 의사결정할 때 그 다음에 개발 의사결정할 때 인간이 합리적이라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거야.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 이걸 개발할까 말까 투자할까 말까 결정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부동산학이 접근했다. 이걸 의사결정 접근법 그래요. 그럼 의사결정 접근법이 나오면 이윤 극대화를 찾는 겁니다. 이윤 극대화.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좀 복잡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뭐 법경 이런 거보다. 여기에 접근 방법. 접근 방법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종합식. 종합식은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됐죠? 이렇게. 자, 이제 7번째. 여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옳은 지문이에요. 그럼 답은 몇 번일까? 5번이겠죠. 이거 이제 26회 때 시험 문제인데, 7번째가 뭐냐면,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 뭐 일반 원칙 그런다고. 7번째가 부동산학 또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그래요. 사실은 이 문제는 26회 때 나왔던 우리가 테마 문제 1번 풀고 있는 것은
5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옳은 지문이니까 5번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거 딱 집어서 이게 틀렸다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걸 딱 집어서 공부했던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근데 봐요. 1번하고 4번은 무조건 옳은 지문이잖아요.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2번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3번하고 5번이 쟁점이 됐을 건데 5번을 알고 푼 문제는 좀 드물고 1번부터 4번까지 옳은 말이니까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부동산 활동 일반 원칙은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요. 원칙들. 제가 9시 40분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어쩔 때는 9시 반에 수업을 했다가 어쩔 때는 10시 반에 수업했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일반 원칙은 지켜야 될 원칙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갈 때 빨간불이면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지켜야 될 일반적 원칙. 그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부동산은 못 만들고 부족하니까 능률적으로 하세요.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커요. 저의 전 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을 할 때 내가 사기당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성의 원칙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경제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해라. 공정성의 원칙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게. 부동산학은 능률성, 안정성, 경제성, 공정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능률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할 때는 능률적으로 하라는 소리야? 좋아. 그러면 부동산 활동할 때 능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이 있다는 거야. 소유 활동은 내가 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거. 그럼 이용했다, 개발했다, 이런 것들이 다 소유 활동이야. 그러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부동산 활동은. 내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하는 게 있는 거 아니라 사고 파는 거, 거래 활동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거래 활동도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게 모든 소유 활동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능률성을 위해서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최이용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됩니까? 거래 질서.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어야 된다. 거래 질서 확립. 이렇게. 여기 소유 활동이 최유용 된다. 요것만. 그래야 능률적으로 된다. 요거를 기억하는 거라고.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 안정성, 일반 원칙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중에서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할 때 최유용이다. 틀렸죠? 안정성이 아니라 뭡니까? 능률성. 그래서 답이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게, 요 5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테마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부동산학의 성격, 추순자가 아니다. 뭐, 이 정도 하고, 접근 방법 중에서 종합식은 복합 개념으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테마 1번은 이걸로 끝이요. 유사 문제 나왔는데, 제가 유사 문제는 PPT 안 만들어 왔습니다. 왜? 유사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자, 유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갑시다. 유사 문제 1번은 15회 때고, 2번은 19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잖아요, 과거. 그럼 유사 문제 1번은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사회과학이다. 여기에 부동산학의 개념정의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틀리면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저한테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번은. 2번은 들어봤어요. 2번은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올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학이다. 저하고 수업 처음 들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런 말 해요. 부동산학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애우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3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성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맞죠? 여기서도 부동산학의 성격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5번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과학이다.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사 문제 1번에서도 지문 5개 중에 부동산학의 성격이 2개의 지문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잘 나온다는 소리예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자, 이런 뜻이에요. 4번은, 자, 무슨 뜻이냐면, 거기 보면 4번 지문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에게 추가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해 올 때 그랬는데,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나중에 이 말은 강의 노트는 없고, 물론 기본서는 있겠죠. 근데 이제 5, 6월 달에 요약 정립을 하면 그 요약 정립에 제가 이렇게 좀 진하게 해서 써놨다고 다 이렇게 한번 먼저 들어보라고요.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 있어, 부분. 요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동산 활동의 부분은 이런 소리야.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합니까? 그 말이야. 그럼 부동산 활동은 국가 등이 하는 부분이다. 국가가. 그래서 이제 정부 부분 그래요. 정부 부분. 정부가 분산 활동이에요. 정부가 저기 도로 낸다. 정부가 저기다 공원 만든다. 그게 분산 활동이에요. 그럼 정부 부분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아파트 건설한다. 제 땅에다 제가 전원주택 짓는다. 그게 민간이야. 그 민간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그게 전문 협회 부분이라고. 협회 부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요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이야. 부동산을 추구하는 것은 형평성하고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은 골고루 잘 살아봅시다 이런 소리고, 효율성은 능률성하고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국가가 부동산 활동을 합니다. 그럼 국가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 부동산 활동을 효율성을 추구할까 형평성을 추구할까? 형평성, 골고루 잘 살아봅시다 그 소리야. 그럼 국가는 이걸 형평성을 추구한다고. 주로 형평성. 근데 개인이, 여러분이 제가 부동산 활동할 때 제 땅에다 제가 전원주택 짓는데 여러분하고 골고루 잘 살아봅시다. 그렇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럼 민간 부분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효율성을 추구한다. 자, 이건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지문이. 그럼 봐요. 부동산 활동을 민간만 본다면, 다 보지 말고, 요 세 개 다 보지 말고 민간만 본다면, 민간은 효율성을 추구한다, 형평성을 추구한다. 효율성.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평성을 중시한다 그랬죠? 그거 틀렸습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유사문제 2번.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여기 좀 추상적이니까 잘 안 되니까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뭐 개념 같은 것은 제가 금방 갈 거예요. 개념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념은 복합 개념 부동산. 제가 여러 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짜증만 날 뿐이잖아요. 자, 유사문제 2번으로 갑시다. 2번의 1번 지문. 그게 부동산학의 개념정의야. 그러니까 유사문제 1번하고 2번. 유사문제 1번이 부동산학의 개념. 학자들마다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한다고.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고. 2번은요. 2번은 종합학문적 성격 돼 있잖아요. 아까 나왔던 지문이잖아요. 여기 볼래요? 여기 테마 문제 26에 나왔던 요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유사문제 2번 19회 때 나왔던 거 2번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러니까 19회 때 시험 문제 그 지문 가지고 지금 26회 때 이 지문을 만들어낸 거라고 똑같게. 이러니까 기출문제 해야 한다는 소리야. 아, 또 내구나 그 말이고. 자, 3번은요. 3번은 약간 이제 변형시키는데,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워요 이게. 뭐 이따위로 낸가 모르겠어. 학제적이라고. 이 학이 뭐냐면 학문적, 제도적.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복잡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적,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그 말이에요.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경제학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부동산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이 학문적, 제도적으로 접근했다. 하나의 학문 분야로 등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고. 자, 4번은 쉽잖아요. 4번은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입니까? 아니잖아요. 4번이 답이죠. 순수과학이라 할 수 없죠. 무슨 과학입니까? 응용과학이죠. 자, 5번이 접근 방법 나왔네. 제가 접근 방법 3개 이야기했어요. 제가 접근 방법 해볼게요. 접근 방법 첫 번째가 중점식. 그럼 중점식은 법경기 중에서 특정 측면. 두 번째가 종합식, 복합 개념으로. 세 번째가 의사결정 접근법 뭘 찾는다? 이윤, 극대화. 그게 5번이야. 5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이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 이윤 극대화. 됐죠? 이윤 극대화 찾으면 된다. 이렇게. 자, 됐어. 여기까지가 체계. 자, 테마 1번 됐고, 이제 테마 2번은 부동산의 개념인데, 이거는 좀 여러분이 쉬운 편이니까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27회 때 문제. 요거 잘 안 보입니까? 요거. 잘 보여요? 괜찮구나. 요거 대로 색깔을 똑같이 하려고 해서 했는데, 파란색이 안 보인가 싶어서요. 안 보이면 다른 색깔로 해야 되니까. 그 부동산의 개념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와야 돼. 자, 그럼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또 나와야 될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같이 나온 게 뭘까? 법경기? 좋아요. 법경기 나올 건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법경기가 아니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복합 부동산이 나와야죠.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요 두 개 비교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본다는 소리야.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복합 분산이 나오고 두 개의 비교.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그러면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 부동산 두 개인데 이걸 볼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개를 결합해서 본다. 그걸 복합 개념 부동산.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분산인데 부동산이 분명히 법적으로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보겠다. 토지, 건물 사고 팔 때 따로따로 사고 파지 않는다. 분명히 부동산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본다.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건물을 지금 부동산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인데 이걸 하나로 보겠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 여기에 복합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수명이 이걸로 끝. 여기까지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세 개를 결합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부동산의 개념 나오면 이 두 개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비교 끝났으면 복합 부동산 임무 끝. 복합 부동산은 요거 토지 건물 묶어서 하나로 본다. 요걸로 쳐 끝.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제 봐야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 있고 경제적 개념이 있고 기술적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개를 결합했습니다. 그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개념은 네 가지 나와야죠.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자, 위한. 경제적 개념은 자산인데요, 자본인데요, 생산 요소인데요, 소비재인데요, 상품인데요, 이렇게. 그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두 개 나누죠.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 좁은 의미의 부동산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이고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고. 예? 그다음에 넓은 의미는 여기다 뭘 더한다? 준부동산. 이제 별도로 준부동산 정착물 공부하고 준부동산 공부하면 끝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여기 지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잖아요. 여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여기 이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인데 여기 되는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구별하는 거. 이렇게 다섯 가지 경제적, 이렇게 기술적, 얘는 법률적. 자, 이제 빨리 가게요. 여기 총론이 빨리 끝나야지 어려운 경제를 할 거니까 자, 1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이 아니라 테마 문제 틀린 거. 1번 복합 개념 부동산이란 나왔습니다. 그럼 법경기 나오면 돼. 법경기. 그러면 1번 옳은 지문이죠. 2번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옳은 지문이요. 민법상 부동산 다른 말로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3번이 틀렸잖아요. 기술적 개념은 생산요소 자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경제적 개념. 3번 틀렸네. 4번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하에 취급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맞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그거 잘 낸다고.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까? 그럼 네. 이렇게. 5번은 됐고. 5번은 토지, 건물 나왔습니다. 그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유사문제 뭐 1번 필요 없고. 자, 유사문제 2번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유사문제 2번. 유사문제 2번은 정착물 물어봅니다. 여기 정착물 물어본 거죠.
그럼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였을까요?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정착물 나오면 정착물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 정착물이 있는데 이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토지 정착물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1번, 2번 독립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둘 다 정착물이에요. 근데 독립정착물만 이해를 하면 돼요. 왜? 독립정착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이해되면 종속정착물은 전부 다 반대예요. 독립정착물과 반대 개념이라고. 독립정착물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인데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됐다. 토지하고 별개다 줘요. 별개다. 그럼 토지하고 별개면 토지의 구성 부분이냐 토지의 일부분이냐를 물어봐요. 그럼 토지의 일부분일 거 아닐까? 아니잖아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데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토지하고 독립되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토지의 일부분은 아니다. 독립됐으니까. 이 독립정착물의 가장 대표인 게 건물이거든. 그럼 건물은 토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토지 정착물 맞아요. 토지 정착물 맞는데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란 소리야.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닌 소리란 소리야. 토지하고 별개란 소리야. 그걸 독립정착물.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고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봐봐요. 종속정착물은 뭐가 종속정착물인데 이렇게 좀 이따 보고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도 정착물이고 독립정착물도 정착물인데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되죠. 이렇게. 요가 반대니까. 그럼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성 부분이니까. 네. 그럼 독립정착물은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니까 토지 소유권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그러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종속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이게 미친다. 그럼 이제 봐봐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다고. 뭐가 헷갈리냐면 요렇게는 알겠어. 이런 말 알겠어.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속정착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치고 이런 건 알겠다. 이 말은 외웠으니까.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도 이제 틀려버린다고. 그러면 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단 말은 토지하고 별개란 소리예요. 그럼 토지하고 별개니까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와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래 대상이 된다. 이 말은 토지에 분명히 건물이 붙어 있다고. 건물이 붙어 있는데 이 건물은 토지하고 별개니까 건물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들은 종속정착물은 여기 독립정착물 반대죠.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둘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립정착물만 공부를 해버리면 종속정착물은 전부 다 반대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의 의미만 아시면 된다. 자, 그럼 독립정착물이 이제 뭐가 있냐가 건물. 건물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주택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상가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파트라고 나올 수도 있고 공장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건물이니까 다. 명인방법, 수목, 나무를 명인방법, 이름표 붙였다 누구 거라고? 그럼 등기 임목, 등기된 임목, 우리 판례한 농작물, 정당한 권원에서 경작 제보가 있는 농작물 이런 것들이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게 지금 토지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토지 정착물을 제가 설명했는데 시험은 여기까지 가장 많이 냈어요. 여기까지가. 요 깊은 내용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그럼 여기까지가 시험 지문 만들까요? 토지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누어진다. OX, O.
여기까지 시험이 잘 냈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내다가 요즘은 이 부분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이제 두 개 나눠준 다음에 내다가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을 냈었냐면 이런 지문을 냈었어요. 여기 유사문제, 거기 이제 23쪽 유사문제 4번에 5번 지문 봐봐요. 유사문제 4번에 5번 지문.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OX, X.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되셨죠? 자, 그렇게 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풀고자 하는 문제예요. 2번. 2번 문제는 요거 물어볼까요? 요거. 그러면 여기다 들어갈 게 있겠죠? 그러면 종속정착물이 뭐뭐가 쭉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종속정착물이 뭐뭐가 있는 건 외울 필요가 없다. 왜? 요 네 가지가 아닌 게 나오면 그럼 뭐가 되다? 종속정착물. 그럼 여기다 제방 써볼게. 제방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제방 어디로 가는 거야? 종속정착물. 여기다 국어라고 쓸게요. 국어가 뭔지 모르지만 국어는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요? 종속정착물. 교량이 다르잖아요. 육교, 포장, 나무, 요거 전부 다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 오는 거지, 이렇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자, 2번. 지금까지 했던 거, 자주 나왔던 거 봐요. 토지정착물. 토지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누어진다. 그게 가장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아까 봤잖아요. 토지정착물 중 독립된 정착물은 없다. 틀렸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독립정착물은 뭐뭐가 있는 거, 종속정착물 뭐뭐가 있는가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봐봐요. 다음은 토지, 진짜 맞네.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와 독립된 거 아닌 것이면 요거 독립된 거죠. 요거 독립된 거죠. 독립된 거 아닌 것이면 요거 말고 다른 거 찾으라죠. 요거 말고 요거 찾으라죠. 요거. 1번 건물 독립돼 있네.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등기된 나무 독립돼 있네요. 명의말고 구비한 수목 독립돼 있네. 권원에 의하여 타인 토지에서 재배된 농작물 독립되어 있죠. 그럼 국어는 독립되지 않죠.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3번 문제는 보시고 4번 문제는 일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제 답만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요 4번 문제는 이거잖아요. 여기 토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맞지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공시. 토지를 공시할 때, 토지가 누구 거라 알릴 때, 그럼 명인방부로 합니까? 등기합니까? 등기. 자, 됐어요? 이 정도가, 1번하고 3번은 약간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 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갈 거고, 2번은 또 나왔네. 민법에서 분산이 난 토지하고 뭐다? 그 정착물이다. 이걸 민법상 분산한다. 자, 테마 3번 부동산의 분류. 이 부동산의 분류는 제가 요 테마 3번만 풀고 나머지 것은 여러분 보면 될 거니까. 부동산의 분류 갑시다. 테마 3번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여기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가 중요한데, 토지의 분류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보지행지가 가장 많이, 후보지행지. 자, 1번, 틀린 거,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OX? 작년 시험 문제요.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 전환 중이다. 이행지라고 한다. 그러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러면 후보지. 2번,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이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하나의 번호가 붙은 토지의 등록단위 또는 등기단이다. 옳은 지문이고, 면적단위 그러면 틀린 말이고, 3번은 획지는 가격 수준만 찾으면 돼요. 가격 수준.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뭡니까? 4번, 나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공지.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그럼 나지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나지는
토지에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권리가 없으면 나지. 5번은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면을 갖지 않는 토지를 말하다? 맹지. 자, 이제 여기 이제 25페이지 유사 문제가 거기 1번부터 해서 3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풀어도 충분하니까 이제 푸시고 이제 넘기지 말고 그 유사 문제의 1번의 박스를 보면 그러면 기역, 택지는 이렇게 나오고 니은, 핵지는 이렇게 나오고 디귿, 표본지라고 나왔죠. 표본지. 그럼 이제 표본지라는 게 여기 처음으로 등장해요. 표본지. 요 표본지라는 게 있고 표본지가 나오면 그러면 비교 대상이 표준지예요. 표준지하고 표본지는 다른 말이에요. 근데 표준지는 도대체 뭘고 표본지는 뭘까? 요거는 이제 표준지, 표본지는 이게 이제 필기노트 5페이지에 있다고요. 필기노트 5페이지 있는데 필기노트 5페이지 가장 밑에를 보면 표준지가 있고 표본지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표준지만 기억하면 돼. 표준지를 기억하고 표본지를 기억하지 말 거. 자, 표준지는 들어보셨죠? 표본지는 안 들어봤어. 표준지는 들어봤어. 표준지는 뭐 할 때 들어봤을까? 표준지 공시가 할 때 들어봤어. 표준지 공시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 강서구인데 강서구에 여러 토지가 있다고 이렇게. 강서구에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강서구에 와서 강서구의 표준적인 토지, 표준지. 자, 강서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공시지가 공시. 그럼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 표준지가 필요해요. 표준지가. 그럼 여기 와서 이 토지가 표준지다. 이렇게 선정하는 거. 그게 표준지야. 그러니까 표준지가 뭐냐? 그러면 토지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지가 공시를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토지를 뭐다? 표준지. 그러니까 표준지가 나오면 지가 공시. 지가가 뭐야? 토지 가격. 지가 공시 요걸 찾으면 돼. 요걸. 자, 그러면 그 지문 한번 봐봐요. 이게 25페이지에 거기 유사문제 1번의 디귿 지문. 표본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 뭡니까? X입니까? X. 지가 공시를 위하면 표본지입니까? 표준지입니까? 표준지.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럼 표본지는 도대체 뭘까?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 이게 나와야 돼.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토지 가격 변동을 공시하거든. 알려준다고. 1, 4분기 동안 강서구의 토지가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알려준다고. 지가 변동률을 조사 발표한다고. 그럼 강서구의 모든 땅에 지가 변동률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하기 위해서 표본을 몇 개 찾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강서구의 지가 변동을 나타내는 표본적인 토지다, 이렇게 써.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 조사 발표하기 위해서 일단의 토지들을 이게 선정하는데 그것을 표본지야. 그럼 표준지는 지가 공시가 나오고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몇 개만 선정해서 이렇게 몇 개만. 그래서 표본을 초출했다. 표본. 그래서 표본지. 다른다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 투표하기 전에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대상한 게 아니잖아요. 1000명만 딱 표본을 추출해서 여론조사잖아요.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표준지가 나오면 지가 공시가 나와야 되고, 표본지가 나오면 지가 변동률 조사가 나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는 표준지를 기억한다. 표준지. 표준지가 나오면 뭐요? 지가 공시. 토지가격 공시. 그리고 끝. 자, 이제 테마 4번. 테마 3번에서 뭘 걸 거냐면 부동산의 특성 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 자, 부동산 특성 나오면 부동성 나왔어요. 부동성. 그럼 부동성 나오면 생각나는 말 해볼까요? 지역이란 말 생각나요. 지역. 임장활동.
임장활동, 그 다음에 예부효과. 요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부증성이 나오면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 부증성이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물리적 공급 증가는 안 된다. 부족하니까 최고가치를 창출해라, 이용해라. 최이용해라. 부족하니까 토지에다 건물 지을 때 고층화 시켜라. 토지형 집약화. 토지형을 집약화 시켜라. 요 세 가지가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있을까 없을까? 부정성이 예외란 말.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봐봐요. 부정성은 토지를 못 만든다. 그럼 부정성 예외는 토지를 만든다. 토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부정성 예외란 말은 없어. 우리 시험에서 4번이나 출제해. 봐요. 지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 된가 봐봐요. 산을,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것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게 용도적 공급이야. 용도적 공급? 그러면 산을 택지로 만들고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것은 부정성이 예외다 이렇게 나온다고. OX, X. 생각하지 마.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성이 예외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영속성 갑니다. 영속성.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영속성. 그래서 토지는 마모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없다. 이걸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모되지 않으면 그러면 관리해야 된다. 관리의 필요성. 소모전제. 마모되는 것이 전제로 소모전제로 재생산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속성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생각해라. 미래를 생각해라. 그 다음에 앞으로 변동할 것이다. 그러면 예측해야 된다. 예측. 이런 것들이 영속성이 있어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성. 다 다르다. 다 다르면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까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일물일가의 법칙 없다. 전부 다 개별화시킨다. 그 다음에 B자 나온다. 비대체성,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상품의 비표준화. 이게 이제 개별성에서 파생돼 나온 현상들이다. 뭐 이 정도를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지문 용어들이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볼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동산 활동과 현상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그렇습니다. 28회 때 시험 문제입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은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해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 정도가 이 정도. 요거 기본. 이것 정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라고. 다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1번 토지의 부정성은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시키며 채용의 근거가 된다. 부정성 때문에 채용해야 된다. 그런데 집가지대 발생시킨다. 이건 좀 어렵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랬잖아요. 공기는 스스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럼 토지가 만들어진다고 봐요. 스스로 막 토지가 매일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토지를 내가 사기 위해서 돈 낸다 이런 건 없다고. 왜 만들어지니까. 근데 토지를 못 만드니까 토지 살려면 돈 내라. 집가. 집가가 토지 가격이죠. 토지 사용하려면 사용료 내라. 지대. 이게 발생한다는 소리야. 공기를 못 만든다면 그러면 공기 흡입할 때 돈 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공기를 만들어지니까 돈 안 낸다. 근데 토지는 못 만드니까 돈 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2번 토지의 개별성은 모든 걸 개별화시킨다. 부동산 활동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요 개별 나오면 개별성. 옳은 질문. 3번 토지의 부동성은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럼 지역. 지자체. 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그러면 부산은, 대구는, 강주는 이런 소리죠.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어렵게 출제했는데 이 뜻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뭐요? 서울특별시 운영하려면, 서울특별시를 운영하려면 그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금이. 그러면 서울특별시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는 부동산 관련된 조세 수입은 너 서울에 있는 토지지, 너 서울에 있는 건물이지,
재산세 서울에다 내야 된다. 서울에다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한데 그 세금의 원천은 그러니까 지방자치 서울특별시가 걷는 세금의 원천이 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부동산들이란 소리예요. 그게 뭐예요? 부동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나는 서울특별시에다 세금 내기 싫어. 그럼 인천으로 가면 되잖아요.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다 세금 내야 된다. 이 뜻을 뭐라고 자세히 저처럼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이거든. 지역. 그럼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지 뭐예요. 4번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미래 나왔네요. 영속성이라는 뜻은 토지의 수명이 영원하다. 그래서 수익이 영원히 나온다는 소리야.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하는 법의 적용을 가능케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영속성은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한다. 이게 수익하는 법이에요. 수익으로 가격 구한다. 수익하는 법인데 수익하는 법 중에서 잘 들으세요. 수익하는 법 중에서 토지처럼 수익이 영원히 나오는 것은 수익하는 법 중에서 직접 하는 법이라고 해요. 많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토지처럼 수익이 영원히 나온 것을 직접 하는 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니까 어렵죠. 자, 이제 5번 갑시다. 5번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더 이상 늘릴 수 없다. OX, X. 여기에 이용 전환이 용도 전환입니다. 용도 전환. 그러면 5번 지문은 이 말이잖아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이 안 된다. 그렇죠? 틀렸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제가 설명은 장황하게 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테마 문제 지금 4번을 받고 1번부터 해서 4번까지가 지금 쭉 나왔는데 제가 다 여기 만들어 왔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거 집약화, 공급 조절을 곤란하게 된다. 이건 뭡니까? 부증성이지. 부증성. 그러니까 문제 패턴을 봐야 답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 밑에 볼래요? 그 밑에 2번 봐요. 여기 역시 박스를 주고 나서 여기 들어간 게 뭐냐고 물어봐요. 관리, 장기적 배려. 뭡니까? 영속성.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가져왔냐면 요 1번 문제가 유사문제 1번 문제가 29회 때 문제예요. 30회 때 문제가 2번이 30회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30회 때 출제자가 29회 때 문제를 보고 똑같은 형태로 낸 거야. 다만 부증성을 영속성을 낼 뿐이라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의미하시겠습니까? 예? 자, 3번.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그래도 괜찮네요. 옳은 것은 몇 개인가 한 것보다는 고르면 되니까. 개별성은 다 다르다. 개별성은. 그럼 개별성은 다 다르면 상품이 다 똑같을 때 완전 경쟁이야. 다 다르면 완전 불안전. 불안전. 요거는 이제 한번 나오고 말 거라고. 그래서 옳은 질문. 니은 부증성은 토지형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OX? O. 요거 잘 내니까 부증성 때문에 토지형 집약화. 디귿. 부동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OX? O. 제가 말했던 거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까 썼던 거 요거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니을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서 감가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감가의 필요성이 근거가 아니다. 감가에 배제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죠. 틀린 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말. 자, 4번 문제. 4번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네요.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 부증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 이 두 개 묶은 물건입니다.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 것은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 분석이 필요한다. 임장활동, 지역. 오. 디귿 인접성. 인접성은 토지가 붙어있다는 소리예요. 이내 부동산 수급이 수요 공급이죠. 불균형하여 균형가격 형성이 어렵다.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다. 수요 공급 조절이 힘들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온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부증성.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니을 개별성 나왔습니다. 그럼 개별성 나오면 볼래요? 일물일가 배제, 개별, B자. 이 B자는 비대체성, 바꿔 쓸 수 없다. 바꿔 쓰기 힘들다. 비표준화,
비공개적, 비조직성 이렇게. 리얼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이 배제돼요. 여기까지 OX? O. 토지시장에서 물건과는 완전한 대체가 제약된다. 비대체적. OX? O. 그럼 옳은 것은 니은하고 니은. 뭐 이거 정도까지 됐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이 있어요. 자, 이제 유사문제 테마 5번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을 제가 굳이 막 설명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러면 암기할 거니까. 거기 이제 여기 보면 28페이지 유사문제 5번이 나오고 유량과 저량 테마 5번이 나오고 유량과 저량 나오면서 그 핵심 포인트 보면 유량과 저량 설명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밑에 표가 나오잖아요. 유량은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 유량은 신규 주택 공급, 주택 거래량 이렇게 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유량 그러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여러분 공부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뭐 테마 문제만 풀고 보고 나머지 것은 여러분 이제 보시고 할 건데 여러분 보셔도 충분할 거니까요. 자, 봅시다. 테마 문제 5번. 이 중에서 유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다음 중. 자산은 유량인가 저량인가? 저량. 노동자 소득, 유량. 소비 뒤에 지출이 생략돼서 소비 지출, 유량. 자본 총량, 저량. 통화량, 저량. 신규, 유량. 그럼 유량은 결국 몇 개입니까? 3개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유사문제 뭐 1번도 될 것 같고, 유사문제 2번도 역시 여러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유사문제 2번에서 5번 지문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5번을 보자고요. 유사문제 2번의 1번 지문은 알 수 있잖아요. 2번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유사문제 2번의 1번. 유사문제 2번의 1번. 저량은 일정 기간 틀렸죠. 저량은 일정 시점이니까. 그 밑에 유량은 일정 시점 틀렸죠. 그럼 1번하고 2번이 틀렸는데 유하고 저를 바꾸면 돼. 1번은 유량이고 2번은 저량이고. 그 다음에 3번 유량의 1은 재고, 부동산 투자 자산의 가치. 재고와 가치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틀렸고. 4번 저량의 1호는 거래 신규. 거래 신규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다는 소리네. 그럼 5번이 답이죠. 5번이 이제 유량과 저량의 사례인데 이게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왔어. 한 번. 이게 사례가 유일하게 한 번 나왔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자주 출제할 출제는 안 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비중은 약간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이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약 그랬습니다. 현재 그랬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1,500만 채 주택이 있다고 했어요. 주택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유량 물어봅니까? 저량 물어봅니까? 저량. 현재 저량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여기까지 있고 나서 지금 있는 게 주택 저량 공급량이라고. 주택 저량 공급량. 그럼 주택 저량 공급량 얼마입니까? 1,500만 채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중에서 100만 채. 100만 채가 뭐예요? 공가, 빈집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수요된 것은 주택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저량의 수요량은 1,500에서 100만 채 빼니까 얼마? 1,400만 채. 이렇게 돼 있으면 옳은 말이고 이렇게 안 돼 있으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보자.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그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400만 채이다. OX? O. 그렇죠? 이렇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번 문제도 만약에 5번을 모른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명백하게 틀렸잖아요. 그럼 5번이 답이겠지. 예?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 할까요? 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거니까 이제 보자고요. 여기 이제 저량 물어본 거고, 유량은 이렇게 나와. 유량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 1년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난 1년간 그러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일정 기간이니까. 지난 1년간 신규 주택이 10만 호 공급. 이 중 10%가 공가, 10%가 비어 있다는 소리야. 자, 이렇게 주면 얘는 유량 물어보는 거야, 저량 물어보는 거야? 유량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가 위에 저량이고, 요 밑에는 유량 물어보는 거야. 왜? 지난 1년간 신규 유량이잖아요. 유량. 그럼 여기서는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얼마고? 10만 호고. 이 중에서 10%가 빈집이니까 9만 호가 팔려버린 거죠. 그럼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얼마고? 9만 호고. 예? 우리 시험은 요것만 냈잖아. 유일하게 지금 요것만.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이러면 유량. 현재 12월 31일 날, 1월 1일 날 그건 뭐야? 저량. 되셨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유량, 저량 끝내고 이제 테마 6번에 30페이지 있는 것은 10분 쉬었다 할게요. 좀 오래 했습니다. 이거 3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오래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1시간 정도 해서 5시 정도까지 하고. 됐죠? 이렇게 쉬었다.